김성환의 시사야.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하고 새로운 후계자를 발표했다는 뉴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IS가 지난 2일 아프리카 말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배후임을 자처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S가 미국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만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복 테러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계 이면 시간, 오늘은 IS 수장 사망, 그 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알-바그다디가 사망하는 과정부터 먼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슬람 국가 IS의 최고 지도자였죠.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지난달 26일에 미군의 공격에 의해서 시리아 북부 이들립에 있던 은신처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IS 수립을 선포한 지 5년 4개월 만이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뉴스가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고를 한 다음에 27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은신처에서 쫓기다가 터널로 달아났는데요. 터널 끝에서 입고 있던 자살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12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자녀 2명과 함께 숨졌습니다. 델타포스 같은 정예 특수부대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2시간 가량 작전이 진행이 됐고요. 특수부대가 미리 가져갔던 알-바그다디의 DNA 샘플과 비교를 해서 숨진 인물이 알-바그다디라고 즉시 확인을 했습니다. 알-바그다디 유해는 바다에 수장이 됐고요. 은신처나 이런 곳들이 다른 테러리스트의 성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군이 공습으로 완전히 그곳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수장했는지 이런 걸 안 밝히더라고요. 절대 알리지 않죠. 그게 또 성지가 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알-바그다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명이 이브라힘 아우아드 이브라힘 알리바드리예요. 알-바그다디는 아니었습니다. 1971년에 이라크 중부에 있는 마을 알잘람에서 독실한 수니파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이 마을이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의 부족인 쿠라이시 부족의 후예들이 주로 사는 마을이었대요. 대학교에서 이슬람 경전을 전공해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무장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미군에 붙잡혀서 미군 수용소에서 11개월 동안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시아파들을 축출하는 운동을 벌였거든요. 근데 종파 간 분쟁은 알카에다가 금지를 했던 행동입니다. 근데 이라크 알카에다 지부가 이걸 무시를 하면서 시아파 축출에 나섰기 때문에 이후에 이라크의 알카에다 세력이 IS로 독립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2010년에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후에 이라크 내에서 시아파가 득세를 하니까 이라크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가 됐고요. 알-바그다디가 이라크에서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반미 감정이 기반이 됐는데, 그러니까 총을 들고 이슬람 전사로 나가서 미국하고 좀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영웅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을 틈타서 2014년 6월 29일에 IS를 창설했죠. 네. 근데 이슬람 국가 I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IS가 그냥 테러 집단인 줄 알았더니 한때 보니까 이건 거의 국가 수준으로 세력이 커졌더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슬람 국가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불렀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나 러시아, 터키 이런데 그다음에 그 쿠르드족까지 전부 나서서 이제 선멸 작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세력이 컸었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한때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이라크 동부에 있는 디알라 지역까지 지배를 했었대요. 그리고 이라크 모술 같은 유명한 유전 지역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테러 집단, 이게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슬람 전사를 모집해서 2014년 전성기 때는 5만여 명에 이르는 군사력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기준으로 영토가 포르투갈의 영토 크기랑 맞먹는 그런 수준이었대요. 포르투갈의 영토 크기랑요? 그렇습니다. 다 합하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2월에는 이제 그때가 98,000제곱킬로미터였는데 올해 2월에는 50제곱킬로미터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많이 잃어버리긴 했지만 올해 1월까지도 200여 건의 테러가 IS의 세력에 의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테러로만 기억하지만 모술이나 이런 곳들은 정말 세계 문화유산이 막 질비한 곳이에요. 그런 거 다 파괴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물관들도 많이 파괴가 돼서 유적들도 많이 사라졌고요. 네,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잖아요. 그쪽이. 네네. 너무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지금 알-바그다디 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알카에다 얘기하면은 오사마 빈라덴 또 생각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떤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언론들이 둘을 비교하는 얘기들을 내놨는데요. 알 바그다디와 빈라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꼽히고 있습니다. 도피 기간이 달랐다. 왜냐하면 바그다디는 5년 4개월 만에 숨졌잖아요. 네. IS를 창설한 지. 근데 빈라덴은 9.11 테러 후에 9년 7개월 만에 사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지원 세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인데요. 빈라덴은 파키스탄의 실세인 정보부로부터 조직적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때 미국이 네이비실을 투입해서 빈라덴을 파키스탄에 사살하러 갔는데 네. 파키스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밀이 누설될까 봐. 네. 근데 바그다디는 중동의 각국 정부랑 적대적인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노선은 알카에다랑 같았는데 이 알바그다디의 IS는 현재 중동 각국 정부 체제를 다 부인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가 다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추적을 막아줄 후원 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달랐기 때문에 훨씬 빨리 사살이 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런 비교가 나오고 있고요. 알카에다는 특정 지역을 장악하는 것보다 국제적 테러를 벌이는 데 주력했거든요. 근데 IS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자칭하면서 법, 교육, 화폐 같은 통치 체계를 마련을 했죠. 그리고 빈라덴은 갑부의 아들이었잖아요. 사우디에. 네. 알 바그다디는 지하디스트 전사 출신, 그러니까 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요. 똑같은 점은 하나입니다. 미군이 둘 모두에게 건 현상금 액수인데요.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94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가장 먼저 궁금증을 갖는 부분이 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정말 뭐 첩보전을 방불케 할 만큼 네.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폭격하고 사살하고 그랬을까? 그게 참 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점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CIA가 작년 여름에 알 바그다디의 부인 중 한 명 그리고 연락책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네. 신문하는 과정에서 소재지를 대략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군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주변에 스파이도 심어놓고 그래서 알 바그다디의 동향이라든가 위치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5년 동안 추적을 했지만 근데 지난주에 알 바그다디가 조만간 그 말씀드린 시리아의 은신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국경 쪽으로 가족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감시 인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못 잡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작전 승인과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누군가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않았겠어요? 키맨이라고 이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불렸는데 알 바그다디 은신처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습격 작전 이틀 후에 이 정보원은 가족과 함께 해당 지역을 탈출했습니다. 이름이나 뭐 민족, 국가 뭐 이런 것들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요. 순위파 아랍인이었다 이렇게만 정보가 알려졌어요. 친척이 IS 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뒤에 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민주군에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에 미군과 협조를 했고요. 근데 얼마나 신뢰를 얻었냐면 알 바그다디의 가족이 진료를 받으러 갈 때 호위대원이었대요. 그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신처에서 속옷을 포함한 알 바그다디의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신원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고요. DNA를 대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알 바그다디가 맞으니까 작전을 하러 갈 수 있었던 네. 거죠. 그리고 이번에 최후의 은신처로 이동할 때도 깊숙하게 개입을 했고 은신처의 위치라든가 방 배치가 어떻다. 그리고 알 바그다디가 늘 자살 벨트를 메고 다닌다. 이런 정보도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원이 앞서 말씀드린 294억 원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현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배신자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근이 무서운 법이죠. 네. 결국은 이게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네네. 것들을 떠나서 그런 현상이 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전명이 케일라 뮬러였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여성의 이름이라고요? 네, 이 여성 뮬러라는 여성이요. 국제 구호기관 소속으로 시리아 난민들 구호 활동을 펼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IS에 납치돼서 18개월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결국 IS에게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이름을 따서 밀리 합참 의장이 직접 작전명을 지었는데요.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은 우리는 마침내 미국인을 참수한 사람을 심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작전명에 심판의 의미가 있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알 바그다디가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네. 이러면 조직이 와해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건할 것이냐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와해시키는 게 사실 근본적인 어떤 네네. 목적이니까
근데 후계자를 또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사망한 지 5일 만에 발표된 건데 그 네. 5일 동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직이 와야 될 것이다. 아니다. 뭐 보복 테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5일 만에 이브라임 알 쿠라이시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 지명이 됐다. 이렇게 IS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얼굴이나 행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IS 전문가들은 이 역시 하지 압둘라라는 이름이 새로운 이름을 쓴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IS 지도자들은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명을 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쿠라이시는 무함마드 가문이 속했던 부족의 이름이니까 정통성을 따왔다는 거죠. 근데 미국 국무부가 알 바그다디의 후계자로 계속 꼽아왔던 IS 내 최고위급 인사고요. 글로벌 테러 조직을 총괄했던 이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걱정되는 것은 네. 피해 보복 테러가 또 있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지도부를 죽게 한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나타냈는데 지금 충성 맹세가 속속 이어진 거예요. 알 쿠라이시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니까 네. IS의 이집트 지부,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무장단체 뭐 이런 곳들이 속속 충성 맹세를 했고 1일에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무장 세력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54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IS가 우리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 바그다디 사망을 인정하고 나서 배후를 자처한 첫 공격이 됐는데요. 지금 말리를 포함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지대에서 는 IS 같은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세력을 많이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에서 테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건 조직 수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재하다. 이걸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S 보복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IS 추종 세력이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곳에서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친 IS 세력이 물리적으로 영토와 군사력을 조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테러가 났을 네. 때 IS의 지부다. 우리는 IS에 충성을 맹세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무장반군이 마라위시라는 곳을 5개월이나 점령을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IS 이 지부의 활동이 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지금 조직이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와야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IS 조직원들이 자기들에게 좀 친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동남아 국가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치안이 느슨하고 네. 그리고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안에 종족 갈등도 굉장히 네네.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또 남일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네, 때문에 네. 좀 걱정이 되는데요. IS도 문제지만 네. IS가 남긴 굉장히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SNS를 통해서 자생적인 테러 조직을 키우는 거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IS 말고도 또 다른 테러 조직이 자꾸 생겨나거나 이럴 위험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맹위를 떨치다가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한 이후에 약화되니까 IS가 등장을 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IS도 만약에 약화된다고 해도 뒤를 이은 또 다른 테러 조직이 얼마든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를 하고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그러면서 영내 불안정 상황이 좀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리아와 이라크에 지금 남아있는 IS 전투원이 14,000에서 18,000명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점조직 세력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테러를 벌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 지금 특히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이뤄지면서 굉장히 영내 불안정이 네.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면 IS가 스며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IS가 활동 세력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민병대가 IS 포로들을 대거 잡아두고 있었잖아요. 캠프에 네. 수용을 하고. 근데 지금 쿠르드 민병대도 떠나고 그러면 이 IS 포로들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데 미군은 우리는 받을 생각이 없다. 터키가 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터키도 안 받겠다. 쿠르드족도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 IS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서 세력을 또 떨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대거 잡아들이거나 뭐 그다음에 뭐 지도자를 사살하거나. 사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러 무장 세력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이제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전 세계 70개국에 지금 적게는 10만, 많게는 23만 명의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드 전사가 흩어져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가장 많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20년 동안 알카에다, IS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9.11 테러 당시보다 이슬람 무장 세력 수가 4배나 더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연구소가 분석한 이유는 서구권 국가들이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하는 국가들의 정치 구조를 개선하는 걸 돕고 이 국가가 가진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거를 좀 대처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군사력만 동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테러를 근절하려면 서구권 국가들이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9.11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온 테러 방지 노력의 결과는 지금 미국 본토에서 9.11 같은 테러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로운 늑대 세력에 의한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더 퍼져나왔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뭐 우리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고 미국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지금 뭐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치적을 좀 홍보하는 데만 주력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철군 논란도 있었죠. 민주당이 지금 탄핵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수세에 몰렸는데 모처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성과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전국을 반전시킬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50분가량이나 했고요. 사실 그 전날 밤에 이 작전이 했는데 예고를 해서 밤을 지새운 다음에서야 지금 알바그다디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겁쟁이처럼 죽었다. 이거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 훨씬 더 자극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했죠. 알바그다디가 지금까지 체포한 최대 거물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기 치적을 설명을 했는데 작전 상황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남아있는 미군들 앞으로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비교가 많이 됐어요. 빈라덴 사살 기자회견에서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로 짧게 끝났습니다. 질문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 토크쇼처럼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동맹의 공로가 사실 쿠르드 계열 시리아 민주군이 많은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축소하고 자기 치적만 너무 강조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알바그다디 공격하는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미국 국방부가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뭐 알바그다디의 최후의 모습은 담기지 않았지만 은신처에 접근하는 뭐 은신처 폭발 모습 이런 걸 촬영할 장면을 공개했는데 왜냐하면 알바그다디가 자폭 직전에 훌쩍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회견할 때. 근데 영상에는 음성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질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켜본 상황실에서는 음성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걸 두고 거짓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비난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굉장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오바마 그렇습니다. 대통령. 근데 뭐 태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자극적인 부분들을 많이 공개를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더 많은 후가로 와서 오히려 테러 세력을 더 자극해서 보복 테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격 영상도 공개하지 말라고 굉장히 당부를 많이 했는데 아주 자극적인 최후의 모습은 정말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공개가 된 셈이니까요. 근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테러리스트 수장을 공격해서 사망케 했는데 오히려 테러리스트는 계속 뭔가 생겨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들을 한번 좀 계속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